한국인이라면 봐야 될 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봐야 될 영화 허스토리 리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 할매들한테 집착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때는 1992년 일본 정부에 맞서 위안부 피해를 사과받기 위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며 일에만 매달리던 문 사장은 자신의 가정부가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끌어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6년 동안 이어지는 기나긴 재판, 희박한 승리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녀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영화입니다. 잘 살아남았어. 나 살아있는 거이 무섭지. 지금 기회를 줄게. 인간이더라이.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허스토리인데요.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영화라는 겁니다. 슬픈 과거와 역사를 통해 감정이라는 밧줄에 매달려서 호소하는 영화가 아니라 할머니들의 삶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정한 태도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혹시나도 저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나? 하는 부끄러움마저 들게 하고요. 또 그와 동시에 그래 나도 그럼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자연스러운 용기를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절제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 캐릭터들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응원하게 만들고 있어요. 김희애 씨가 연기했던 주인공 문 사장이 바로 그런 캐릭터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돈만 알고 일만 하던 사람이고 이른바 일본 기생여행이라는 질 나쁜 여행 상품을 팔아서 도의적으로도 비난받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이 되게 솔직하고 가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캐릭터가 변해가면서 느껴지는 진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그런 이야기의 방식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돋보이게 해주는 캐릭터는 일본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신 사장 역할인데요. 이 신 사장은 시종일관 그 문 사장하고 대척점에 있어요. 늘 대립하면서 신 사장이 어떤 얘기를 하면 문 사장이 반박하고 또 문 사장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신 사장이 핀잔을 주고 그런 서로 이게 옥신각신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게 막 두 캐릭터 간의 골이 깊어지는 어떤 갈등으로 막 커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 사장이라는 인물은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좀 시니컬한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듯한 어떤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고 또 그런 행동들이 문 사장에게 하여금 그녀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뚜렷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사실 근데 알고 보면 신 사장의 행동들도 문 사장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말에는 뼈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화는 뒤로 갈수록 문 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는 일들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고 또 고난을 겪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이 인물이 뭔가 돈만 바라고 명예만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일이구나 하는 작은 감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이렇게 구질구질 하거나 감정에 부들부들 매달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얽매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영화는 시작부터 불필요한 설명은 싹 배제한 채 바로바로 주인공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또 어떤 성격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쉽게 보여주고요. 곧바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맛을 더 살려주는 것은 이 영화 배우들의 명품 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하나도 영화에 해를 끼친다고는 눈곱만큼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영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나오는 배우들 중에서 주인공이었던 김희애 씨나 김혜숙 씨 같은 경우는 때때로 영화나 드라마의 톤에 비해서 감정이 과한 연기를 선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아니 굳이 저기서 저렇게까지 오버를 하실 필요가 있나? 연기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민규동 감독 그 영화들의 공통점은 어떤 배우가 나오던 어떤 연기를 하던 또 그 영화가 어떤 장르이던 연기가 그 영화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연기를 과하게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부족하게 가지도 않아요. 그 어떤 배우도 이 영화의 톤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배우들이 잘 연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 연기를 감독이 잘 디렉팅을 했다는 거죠. 과하지 않은 거는 연기뿐만이 아니고요. 시나리오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습니다. 뭐 관객들을 자극할 만한 장면이나 혹은 영화적으로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한 또 관객들을 막 이 감성의 막 구렁텅이에 빠져들 만하게 할 어떤 인상적인 장면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재연극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영화적인 장르적인 이런 연출법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 영화가 가진 담담하고 굳건한 에너지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영화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영화의 단점은 바로 적은 관객 수입니다. 뭐 당연하게도 더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6월에 개봉해서 마블 영화의 뭐 이제 시즌에 밀리기도 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사하랴 뭐 하랴 이것저것 하느랴 놓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마음 편하게 그냥 야 우리 가볍게 영화나 한 편 볼까? 하면서 보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영화가 담고 있는 또 전달하는 메시지가 워낙에 분명해서 약간의 다짐은 하고 보러 가야 되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영화는 그런 메시지를 걷어내고서라도 최근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정말 완성도 있는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겁니다. 어떤 뛰어난 오락적 재미를 주지 않더라도 뭔가 대단한 걸 만들지 않더라도 영화의 기본적인 문법만 지킴으로써 얼마든지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고 감동까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 왜 뭐 가끔 뭐 인터넷이나 뭐 잡지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죽기 전에 봐야 할 뭐 영화 100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 리스트를 보면 뭔가 대단히 특별한 영화라기보다는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해서 쉽게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영화가 그래요. 엄청나게 새로울 필요가 없어도 된다는 게 바로 이 영화가 가진 미덕이죠. 살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누군가에게 영화 한 편 정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 아직 상영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작은 상영관들에서는 쭉 상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VOD로도 나와 있으니까 극장을 가기 어렵다면 VOD로도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제제님께서는 올해부터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분들의 억울한 세월을 영원히 잊지 맙시다. 올해부터 지정된 날이니까 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루블님께서는 도간이나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다시 한번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개봉해서 일본인들도 느끼는 게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사실 일본에서 뭐 혐한 시위 같은 거 많이 열리는데 좀 최근에 좀 독특한 영화가 한 편 개봉을 했어요. 카운터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혐한 시위를 하고 있으면 그 시위를 막는 야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 그 영화를 한번 보고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영화 제작소 GTA55님께서는 영화적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 영화네요. 그냥 한 번은 보길 바라는 그런 영화예요. 가슴이 아림. 그리고 박종선님께서도 위안부 소재 영화가 더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나치의 만행을 안 것처럼 일본의 만행을 알려야 합니다. 아직도 우길기 그런 게 무슨 자랑스러운 디자인처럼 사용하니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확실히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의 힘이 있지만 뭐 가령 나치의 여러 가지 만행을 알렸던 뭐 영화들 또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도 하고 뭐 몰랐던 역사를 공부하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한국인들보다도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에게 더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POND030 하나님께서도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할머니들 개개인의 캐릭터가 더 끌렸던 영화인 것 같네요. 모든 캐릭터가 각자만의 매력이 있어 더 친근하고 가슴 아팠던 영화입니다. 또 요즘 배우들 특별 출연 영화가 많은데 허스토리는 곳곳에 있던 특출 인물을 부각시키지 않아서 스토리 흐름에 방해가 없어 좋았습니다. 참 담백하고 절제된 연출이 영화를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보고 일본이 뭔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스크린 독점은 없어져야 된다. 1000만 관객 이상이 봐야 된다라는 아쉬움
그리고 추천사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엉준 채널에서는 이렇게 영화에 관한 여러분의 댓글들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유튜브 커뮤니티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의 영상을 누구보다 빨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